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지난주 지수의 움직임이 워낙 또 강했어서 그런지 오늘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이 거래소를 볼 때는 이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유독 강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양새죠. 거기다가 이 코스닥도 뭐 상승이긴 한데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될 놈들. 맞아요. 탈놈갈. 약간 예. 이런 느낌이에요. 반도체 급등이 여럿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같은 타이밍에 나도 슬슬 뭐 갈아타볼까? 그래야죠.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법도 한데 그렇지. 자, 그래서 저희가 종목 진단을 확실하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궁금한 거 좀 있으시면 거기다 얹혀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도 있습니다. 02-3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좀 요즘은 약간 좀 전화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다. 맞아요. 랭킹쇼의 폼이 좀 여러분 덕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쭈그러지면 안 됩니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쟁률이 강하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죠? 그만큼 내용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자랑해버렸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 좀 나눠볼게요. 자. 자, 보니까 어떤 분 계십니까? 숙취엔 토마토님, 하나솔루션 갖고 계십니다. 요즘에 약간 주가가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이거 좀 길게 보자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아라랑님, 유니셈 날라가네요. 그렇죠. 뭐,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두 자릿수 대 상승률 보이면서 쭉쭉 날아가는 종목 여러 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뭔가 동떨어진 종목을 갖고 오는 게 좀 드물어요, 요즘. 네. 시청자들의 그런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토마토 TV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대선님 국보 가지고 계시고요. 들레미님 하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에디님께서는 그렇죠. 또 조선 또 하나 봐야죠. 피팅으로 태광 또 좋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예. 우리 강병옥님께서는 건설 중에 요즘 건설 좀 안 좋아요. 네. 자이도 그렇고. 근데 대우건설 여긴 또 서밋 만드는 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위에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나무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윤이 팔았으니까 날 듯. 이런 경우 꽤 많죠. 네. 정말 어렵게 가지고 있다가 어떤 종목 못 견디겠다 해서 팔아버리면 그때 날아가는 거. 그런데 아마 나무님께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체념하듯이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매도 결정 내리시기 전에 종목 진단 해보시고 결정 내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게 날아나는 걸 또 미리 또 얻을 수도 있는 네.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더 큰 수익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랭킹 주제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뭡니까? 새로운 법 아니죠. 아니죠. 헌법 공포 기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잘 맞네요. 좋습니다. 이거 하면 안 왠지 그거 맞췄거든요. 할 줄 알았어요. 네. 헌법 공포 기념 재헌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상의 가장 높은 직기가 뭘까요? 정말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5분이 계시는군요. 야, 이게 헌법재판소 소장도 있으시고 예, 여당의 당대표. 그것도 있죠. 네. 대통령이 지금 여당에서 나온 편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 있으면 사실 1위가 너무 당연하니까 뺐습니다. 뺐어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네. 이런 건 안 하고요. 국회의장이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높을 것 같아요. 게다가 헌법재판소 소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까지. 대법원장. 자, 이렇게 정말 높으신 분들.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잡혀가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뭘 잡혀가? 우리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잡혀가겠지 뭐. 예, 의전서열상 가장 높은 사람 누구일지 네. 여러분이 이 랭킹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그 채팅창 저희가 투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네. 그거 1위 한번 뽑아주시고요.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토마토 증권통이 올린 이 고정된 댓글 보니까 진짜 매력적이네요. 뭐가요?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꿈꾼다? 노노 실현하세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렇죠. 네,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의전. 에디님께서 의전 생애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회사 오시죠. 제가 단독으로 의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을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양병옥님께서 보내주신 아까 제가 했던 요즘에 건설점 주춤한다 했더니 바로 이거 뽑아지네요. 네. 자, 대우건설입니다. 사실 뭐 이제 건설주들 웬만큼 내려갔다가 이제 맞아요. 올라올 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해외 쪽의 움직임, 기대감들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뭐 9% 오르네요.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요. 5,500원. 좀 위에요. 그러니까 아직 손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도 말이죠. 예. 10% 비중이시고 오래됐습니다. 얼마 오면 매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솟구치는데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올라도 아직 멀었네.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금사 전문가님, 오늘 대우건설 좀 많이 오르는데 아직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를 해볼까요? 네, 그 건설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그 대우건설이 오늘 지금 9%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방문할 때 대우건설이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폴란드 건설협회하고 지금 MOU를 지금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다른 뭐 종목보다도 뭐 탄력이 큽니다. 9%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대우건설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면 사실은 요 PER 자체가 거의 4배 수준입니다. 거의가 뭐 3배, 4배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PBR을 놓고 보면 PBR도 한 0.3배 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역사적인 그런 저점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뿐만 아니고요. 현대건설 마찬가지 한번 볼까요? 이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건설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고요. 워낙 주가가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약하고 그다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대우건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폴란드의 건설협회하고 MAU를 체결했으면요.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최근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대우건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500원에서 10%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저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왕 기다린 거 잘 더 기다려 주시고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제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현재 주가가 어떤 가격에 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2003년도 있잖아요. 거기가 2003년도 요 가격에 와 있어요. 여기가 2003년이에요. 지금 주가가 20년 만에 지금 가장 저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거기가 대바닥을 만들고 있잖아요. 20년 전 대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미국의 좀 금리가 이번에 한번 금리 인상이 나오고 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 인하가 나왔을 경우에 건설주들은 한번 단기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이 5,500원이니까 5,5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져가면 제가 6,5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6,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500원이기 때문에 5,500원 아래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 이왕 기다리는 거 워낙 주가가 모든 측면에서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시간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주가 하락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9%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매수가 5,500원 또는 6,500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건설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대우건설은 보유를 그대로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시기보다는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고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병홍님의 대우건설 살펴드렸습니다. 네. 대우건설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예.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꼭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음 종목.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거는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 이거는 참 저희 예전에 미스터 진단도 함께 해주실 때부터 네. 진짜 많이 다뤄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퍼레이드로 태광, 승강밴드, 승강밴드, 하이로 코리아 요렇게 얘기를 예. 해줬던 태광입니다. 저희 예. 잘 기억하죠? 아, 예. 비슷하죠.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17,800원에 10% 이렇게 해서 역시 수익. 예. 야, 보유 종목의 유일한 수익 종목입니다. 역시 아, 좋은 종목은 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수익 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에디님과 다 바꿔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태광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제 흉내 잘 되시네요. 성강, 밴드, 태강, 하이로 코리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팅조 3인방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이건 아마 기가 따갑도록 아마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태강이나 성강밴드나 하이로 코리아를 보는 이유는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태강이나 성강밴드나 하이라 코리아는 여러분들 재무제표도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조선에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 폴란트, 원자력, 그다음에 우리가 폴란트 쪽 모든 산업 전반에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자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내가 접근할 것이냐. 그것만 잘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태광을 제가 진단하면요. 성강밴드와 하이로 코리아는 자동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태광이 보시면은 5월 입행선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5월 입행선이 얼마? 27,000원이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그 아래가 10일 입행선이에요. 10일 입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21,100원 정도 놓여 있어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월 입행선은 무너져 있어요. 자, 무너졌어요. 5월 입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10일 입행선 정도 내려올 거예요. 10일 입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21,1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21,100원까지는 하락을 열어놓으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열어놓고 아래도 열어놓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21,1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게 10일 입행선이니까 10일 입행선이 깨진다 그래서 10일 입행선 내려온다 그래서 이 종목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래쪽에 아래쪽으로는 21,100원까지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항상 열어두시라 이 말이에요. 열어두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 다음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21,100원에서 만약에 주가가 돌아서면 다시 아마 상승세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 매도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시면 돼요? 1차 24,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24,000원 1차 매도 목표가고요. 2차 매도 목표가는 26,000원까지 보는 전략. 이게 위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보는 거고요. 1차 24,000원. 2차 26,000원까지 보시는 거. 아래쪽으로는 내가 봤을 때 10일 입행선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21,100원까지 내려오면 이게서 주가가 저는 조정을 받고 저는 한번 다시 한번 더 랠리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이거 보시면 제가 짧은 거로 보면 보세요. 이게 제가 파동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짧은 파동으로 보면 1, 2, 3 이렇게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 조정받고 둘 조정받고 셋. 보통 우리가 파동으로 보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에 와 있냐면은 일봉상으로 보면 조정 4파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조정 4파 구간에 와 있어요. 이 구간이 끝나면 상승 5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접근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 종목은 아래로 내려오면 만약에 2만 원이 깨지면 그때 더 추가매수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자리인데 아래쪽으로 얼마까지 21,1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위쪽으로는 24,000원, 26,000원까지 열어놓은 전략이고 이 종목 아마 2분기에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적어도 한 40% 이상의 더 실적이 더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올려주신 태광,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1차 24,000원, 2차는 26,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2개 딱 다녀왔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잊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하. 오늘 재헌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특집 다음 중 대한민국 의전 서열상 가장 높은 직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모셔보고 있습니다. 네. 모시고는 아니죠. 그냥 띄워놓고 있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서 저 방송 못해요. 저는. 혼자 할게요, 그럼. 자, 그러면 5위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5위 누구시죠? 갑니다. 5위는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와, 여당의 당대표가 5위라면 이 위에 계신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예. 아니, 중앙선관위원장, 굉장히 높으시네요. 이 사실 다른 직위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여당 당대표가 5위였습니다. 그 위에 계신 분들 이제 하나씩 더 맞춰보도록 하죠. 4위는 누굴까요? 요거 이야기해보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고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뭐죠? 공공대선님. 대선이 설마 선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래서. 하필?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대선일 수도 있고. 아주 적절합니다. 자, 종목이 근데 요거 요즘에 자주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 국보입니다. 국보. 이거 우크라 재건 쪽으로 엮여서 참 크게 갔다가 요즘 약간 좀 밀려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요. 1,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7,000원 미치거든요. 이거 손실이 상당합니다. 어떡합니까? 20% 갖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거 아무래도 국보가 그때 얼마 전에 솟구쳤을 때 네. 그때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자, 국보 과연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전문가님, 국보가 10,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1,80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까? 지금 국보를 1,800원에 20%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제 추매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제 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마 좀 하시겠죠? 사실은, 국보라는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순수한 저 개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종목을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저는 쳐다보진 않아요. 사람은, 좀 눈이 높아야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은 좀 눈이 좀 높아야 돼요. 눈이 높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성장성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추가 매수한다? 이 금산의 입장에서 놓고 저는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손실이 아마 커질까 싶어서 그런 소리 해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번 2020년도부터 이 기업에 대한 실적과 재무제표를 보세요. 제가 1학년 항상 내가 이야기해 줍니다. PL 한번 보세요. 프로핏 앤드 로스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1분기까지 지금 4년 연속 지금 연결 기준으로 지금 적자입니다. 나보고 4년 연속 적자 보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하면 저는 반대 입장을 제가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산에 4년 정도의 연속 적자가 나온다? 저는요, 제 입장에서 절대 얘가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요, 자, 이게, BS를 보시면, 이 밸런스 스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회계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BS를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PL을요, 딱 한눈에 저는 바로 알아채냅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한눈에 저는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단기 차익금이나 단기 사채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주식을 매수하신다고요? 저는요, 이게 국부라는 기업은 저는 매도입니다. 제가 웬만한 종목을 제가 매도 잘 안 합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 웬만하면 제가 종목을 매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만약에 팔고 나 주가가 올라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BS나 PL이 합방해야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해서 주가가 한 5,000원까지 빠져버리고 4,000원 내려오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따라서 이분께서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최근 이런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한 반등이 나오면 제가 지금 이제 그 국보 올려주신 분에 대한 제가 배려 때문에 기술적인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잘 하세요. 제 같으면 나는 당장 매도입니다. 그런데 손실이 크시니까 제가 여기서 매도를 감히 매도를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매도를 외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제가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그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쌍방울이 거래 정지당했죠. 제가 여러분들 이게 쌍방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작년도 제가 4월 달에요. 야, 이런 주식까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주가가 지금이 거의 1년 지났으면 거래 정지당했잖아요. 지금이 양대 시장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식을 왜 빼고 하필이면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대 시장에 좋은 주식이 진짜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을 빼고 이런 주식을 매수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반등이 나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 국보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판단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번 깡 물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아유, 정신이 벌떡 듭니다. 예. 다음은요, 한콩이님께서 올려준 종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네.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오늘 이제 1시 되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셨던 가격이랑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2,280원에 사셨는데 지금 70원이니까 거기다 7% 일부 예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봐야 될 목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 오늘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르는 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최근에 쭉 한번 내려왔다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네,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주가가 매수한 가격대가 2,280원이고 이제 7%를 매수하셨는데 보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뭐 최근에 보니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주가가 뭐 그렇게 이제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닌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뭐 지금 이 종목이 시가 총액이 지금 1,236억이고 이 종목이 지금 그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뭐 86억이고 올해 지금 1분기까지가 21억이고 그다음은 이제 부채를 놓고 보면 이 종목이 사실은 지난해까지 단기 사채가 한 208억 정도 단기 사채가 있었는데 이제 단기 사채가 이제 지금 없는 상태고 현금 흐름표 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에 가장 높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조금씩 기업이 회생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만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보는 게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이고 그다음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현재 주가가 저점 부근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거기가 보면은 뭐 대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은 이제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분께서 한 7%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한 3% 정도만 요 정도만요. 이 정도만 한번 더 추가를 한번 잡아보세요. 추가 매수 한 3%만 추가 매수해서 10% 채우세요. 10% 채운 다음에 이 종목은 가져가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온 가격대가 2,8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대. 요 정도까지. 한 2,800원 정도까지 가져가면 지금 주가가 2,270원이니까요. 그죠? 뭐 나름대로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 2,270원이니까 한 3% 정도 추가하세요. 지금 자리 3% 추가해가지고 2,800원 정도까지. 이 정도 가는데 최소한 한 연말까지 7월 말까지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차트의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3월달 한번 급등이 나왔죠. 4월 말에 한번 급등 나왔죠. 그 다음은 5월 중순에 한번 급등이 나왔으니까 차트 구간상 놓고 봤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가지고요.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가져가는 전략 지금 자리 3% 추가해서 2,800원 정도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근거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전망을 보여드립니다. 네. 기술적 대응, 이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 자체가 급등의 기록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급등을 좀 예상해 보면서 8월 초까지 기한까지 정해드립니다. 네. 2,800원 수준 한번 보면서 그 목표에 근접했었을 때 현명하게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랭킹 주제 4위 한번 공개하러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대한민국 의전설 5위가 여당 당대표였는데요. 4위는 누굴까요?
과연? 아, 요 분이시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렇군요. 여당 당대표보다 조금 위에이시네요. 중앙선관위장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여러분 3위는 또 어떤 분일지 지금 1, 2, 3위 남아있는 분들 묵직합니다. 네. 국회의장, 헌재소장, 대법원장까지 요렇게 이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누굴까요? 옛날에 이제 기자를 한번 했었을 때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럴 때 저런 분들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만나면 와 그냥 생각보다 네. 번쩍번쩍 하십니다. 뉴스로만 이렇게 TV로 보면은 후광이 비쳐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이 반질반질하시고요. 메이크업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셨지만, 그냥 부티가 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위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를 맞히시는 동안에 저희는 다음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신한동비 투자 이효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어스입니다. 자, PB님 오늘 장의 특징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 대표적인 특징주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전 고점 정도라고 하면 한 44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그 구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 잠깐 자주 하죠. 앞선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이전에 포스코를 생각하면 철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체질 개선을 많이 했고 체질 개선을 한 결과물을 중간 과정을 7월 달에 있었던 7월 11일이었죠. 그 2차 밸류데이에 대해서 2차 전지 밸류데이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이라고 하면 포스코 그룹 자체가 더 이상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지금도 이제 캐시카우긴 하겠지만 철강을 주력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조금 더 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희귀 금속과 관련해 희귀 광물과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그룹사 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에게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재료들을 납품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기업 이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 사항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부각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에 출연하고 있는 전략 체크인 코너를 통해서도 매수 종목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주도 업종이 2차 전지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밸류체인을 구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한 번씩 들어왔던 종목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정말 대단한 활약상 네. 오늘장에도 홀딩스가 여기 또 솟구치네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네, 네.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바로 종목 들어갑니다. 네. 앞서서 이제 졸파고 TV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이제 봐드리는데. 잠깐만요. 네. 그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요게 먼저 맞나요? 유진테크부터 먼저 봐야 되나 봅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볼게요. 유진테크부터. 31,200원에 사셨는데 네. 20%로 좀 담고 계십니다. 자, 유진테크 좀 시세를 보면요. 오늘장 굉장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테크가 7.4% 올라가면서 33,8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고 예. 이게 6월 말에 한번 35,000원 갔다가 한번 이제 훅 한번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장중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참 오랫동안 팝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PB님, 유진테크요.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흐름이 좋다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전 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보통 장비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2차 전지 죄송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왜 좋아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종목들이 네오셈이라든지 하는 지난주 금요일에 ISC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사인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투자 확대 이 측면에서 장비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진테크가 좋은 종목이냐 좋지 않은 종목이냐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선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진테크 굉장히 좀 흐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도 보면은 현재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14% 늘어나고 68억 정도 나오거든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약 30% 정도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적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가 전형적으로 좀 비수기였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도 업황 자체도 조금 더 개선될 것이고 종목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도 실적이 이제 비수기를 거치게 되면서 실적 측면에서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33,800원, 약 34,000원 정도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 고점이 35,000원에 형성이 돼 있어서 35,000원 터치하면서 주가 조정 나왔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가파르게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업종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방향이 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업종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으면 전체적으로는 업종이 좀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지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앞선 매물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기가 조금 힘든 종목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신 시점부터는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요. 35,000원에서는 35,000원 정고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정리를 하고 차익 실현을 지금이 아니라 목표가가 아니라 중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종목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시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평 이동하는 전략도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유진테크 관련해서 35,000원 드렸고 옆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요걸로 수익 내시고 이동하셔서 한 번 더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온 종목까지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지다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그래요? 요즘에 진짜 비 소식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산 정말. 안 갖고 왔는데. 많은 분들 예. 비 피해 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우리 주얼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SDI 아니고 SDS 볼까요? S 오늘 S 합니다. SDS 사실 요즘에 언급이 잘 안 됐던 종목인데 몸이 많이 올라가네요. 이거 자회사 엠로? 엠로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면서 SDS도 오늘 모처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10%를 끌어올리죠.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자, 13만 4천 원에 4% 잠깐만요. 이 지금 현재 주가인데? 그럼 손실이 크게 나셨었네요.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익절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그렇군요. 지금 궁금하실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전에 갖고 계시다가 정말 고생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오늘장에 주가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딱 매수 가격까지 왔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비님, 삼성 SDS 이제 매수가까지 딱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고민되는 부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재진입하느냐 아니면은 들고 더 기다리느냐에 대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선 이제 삼성 SDS 2분기 실적은 이제 뭐 시장 전망치 정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엠록라든지 이제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 SDS가 하는 일 자체가 삼성 SDI하고는 다르게 일 자체가 사실 뭐 시장에서 뭐 관심을 아주 받을 만한 주력적인 업종이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SI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죠.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업종이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고 시장에서 뭐 테마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제 주요 업종은 아니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많이 떨어졌었고요.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피어 그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IT 서비스 업체들이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시세가 사실상 주가가 좀 소외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생각해봤을 때 지금 시세가 분출은 하고 있지만 뭐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대 정도의 전고점이 있고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구간에서 뭐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지금 매수가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비중을 그냥 한번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매물을 뚫고 돌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동안 시간을 들였던 부분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위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하셔가지고요.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13만 원대까지 13만 원대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재진입하는 전략.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포스코 DX 관련된 업종으로서 수평 이동하는 전략.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삼성 SDS 살펴드렸습니다. 모처럼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비슷한 업종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일단 매도해보시고 좀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진입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삼성 SDS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3위를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3위 지금 의전 순위로 가장 높은 직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위 영순위는 누군지 다 알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3위 갑니다. 누군가요? 헌법재판소 소장 헌재 소장이 의전설 3위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전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5명 나와 있는 중에서 지금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좀 네.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3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헌재 소장까지가 3번째로 링크가 됐고요. 자, 남은 2분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만만치 않은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법이냐 정치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자,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예, 다음은요 우리 이숙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얼마나 급하면 3번 썼습니다. 천보. 이거 지금 참 많이 소외가 되고 있었던. 예, 가격이 정말 소외된 가격입니다. 18만 6,200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네. 23만 5천 원에 사셨어요. 지금 8%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23만 원이면은요, 예, 크게 한번 떨어지고 날 때 그 전쯤, 예, 매수를 하셨다가 한번 크게 떨어진 이후로 묶여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첨보 어떻게 될지 알아보죠. 피비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첨보는 뭐 아시다시피 분리막으로 이제 뭐 유명하고요. 이제 뭐 이런 사업들 중에서 한때는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였던 전해질이죠. 전해질로 유명한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한때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가장 뭐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어필을 조금 받고 이제 하이프도 많이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의 중심이 양극재로 넘어간 뒤로는 시장에서 관심에서 좀 다소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요. 분리막을 하는 회사라든지 뭐 전해질을 하는 회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다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에서는 뭐 음극재 정도 여기서 뭐 LFP 그다음에 뭐 리튬 이쪽으로 좀 파생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전체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좀 앞단
그리고 이제 뭐 판매했을 경우에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좀 큰 쪽으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선번은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요, 조금 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여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 신규 캐파가 추가됐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신규 캐파가 좀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캐파, 그러니까 공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계속 확보해 갈 수 있는, 그 수요를 확보해 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 하반기부터 해서 한 2027년까지 뭐 신규 캐파 효과가 이제 좀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단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2차 전지 시장이 2차 전지라는 것이 아주 이제 보편화된 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도 좀 초입 국면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긴 안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첨보라는 종목 또한 충분히 이제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조정 크게 받았고 현재 내려와 있는 가격대가 작년 9월, 작년 여름에 있었던 가격 하단 부분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차트를 말씀드릴 때 지지선, 저항선을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뭐 이 구간이 이제 지지선까지 충분히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지선까지 충분히 내려와 있다는 것은 가격이 충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조금 힘을 모으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지금 좀 안타깝지만 보유를 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위쪽으로 보시면은 뭐 61선, 뭐 121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걸 다 뚫어내야겠죠. 다 뚫어내고 나면은 그 위쪽으로 24만 원대의 가장 큰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신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내려고 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본전 생각의 매도가 나가는 구간이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비슷한 가격대의 종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가격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첨보라는 종목 만약에 가지고 보유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익 실현해서 그 종목을, 그 현금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금 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는 점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조금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뭐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가까지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 혹은 탈출하는 전략, 이렇게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수평 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좋은 종목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군 안에서도 그렇지. 더 잘 가는 아이. 대장 성격이래. 맞아요. 이런 애들을 잘 골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우리 우리 이숙자님께서도 첨보도 좋은 종목이지만 네. 어쨌든 잘 익절하신 다음에 다른 쪽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전체 판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종목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뭐 하나 더 갈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가 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카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게 자동차 이름인데 비싼 차이. 네. 저도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자, 이렌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 주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한참 잘 갈 때만 해도 지난해였나요? 4월 봄쯤
25,000원 근방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때 이후로 반토막 났거든요. 세상에 어떡합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예. 매수 가격은 사실 최근인 것 같아요. 13,100원이고요. 5%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렌텍 과연 타이밍 괜찮은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이렌텍 이제 이거 갈 때 좀 됐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격 자체도 전체적인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더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테마로 친다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테마가 이제 전자담배 테마입니다. 전자담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2020년, 2021년에 전자담배 관련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수혜를 좀 많이 봤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도 있었죠. 결국에는 가정용 ESS,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저장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정용 태양열 이제 발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낮에 만든 전기를 밤에 쓰기 위해서는 가정용 ESS 전기 저장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매출이 원래 조금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미국 내 가정용 이제 태양광 패널 보급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시청자분께서 한번 이제 배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내용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혼다향 이제 모빌리티용 이제 배터리팩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 배터리팩이 탈부착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팩이고 인도의 택시라고 인도에서 사용된 택시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조금 많이 활용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터리를 전자담배에 사용하느냐, 가정용 저장 장치에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모빌리티에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3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받는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별 재미가 없다, 시시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은 한번 교체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데 전 고점이라고 하면은 14,000원, 15,0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짧게 올라가면 14,000원까지가 상승 여력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봐준다면 16,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 그때 시세가 날 때 시세의 강도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는 목표가 16,000원 잡으시고 한번 매매하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렌텍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마무리 짓기 전에 1위와 2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 대한민국 의전서열상 가장 높은 직위는 알려주시죠. 바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1위는 국회의장이고요. 네. 2위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전서열 간단히 재연절 특집으로 살펴드렸으니까요.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상식으로 나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뒤에 방송 진행되는 미스터 마켓에서 또 오늘 이종복 전문가 좋은 내용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